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상담은 이미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 이제 원장님들께서 각자의 노하우로 저희 프로그램을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오늘 이제 간단히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고 싶었었던 것이, 기존에 상담을 진행하실 때 예전 이제 PPT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셨거나 아니면 뭐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시거나 하실 텐데요. 저희가 링크를 이제 사실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토대로 어떻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상담을 진행하시기 전에 약간 저희 원장님들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프랩 수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상담할 때. 지금 저희가 개정교과에 대한 것들을 얼만큼 이해하고 그다음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그 방향으로 맞춰져서 진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난 얼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어디까지를 이해하고 부모님들께 전달할 수 있지? 여기가 좀 이번 시간에 좀 고민되시고 조금 더 빌드업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정교과는 간단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12시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지금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능, 머리가 좋은 아이가 성공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AI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그 AI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똑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역량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자, 이 역량을 중심으로 그러면 교육 과정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이걸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지능을 중시했었던 똑똑한 아이를 만들어야 됐던 그 시절은 산업사회의 그 시절의 교육 핵심 가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나아가고 있는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 그 리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육 과정들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팔로우업 할 수 있게끔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역량,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똑똑한 아이, 똑똑한 건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거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문제를 인식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소통할 거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방향으로 지금 22 개정교과, 그 다음에 25년도 고교학점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사실은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이해나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체감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 센터에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본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같이 간담회에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을 보낼 때 우리 학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방향이 지금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또는 학교에서 진행할 내용과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22 개정교육과정에 이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핵심 역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교육 과정에서 높이겠다. 여기를 키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 항목들이 교육부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팩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들을 요약 정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미래 세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가장 첫 번째는 문해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같은 내용, 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해력을 키워줘야 한다라는 것은 어머님들한테도 당연히 어머님도 느끼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해력 플러스 이제 문제 해결을 진행할 때 우리가 소통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을 결정하지만 대체로는 수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왜 수학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리력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 리터러시.
라는 거,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나 디지털을 통한 그런 자료들을 잘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힘,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것들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능력을 아이들이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또한 여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사실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른들도. 그중에 사실 해당되는 게 3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게 필수 과정인 거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께 소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맞추어 학습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여기가 저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 과정하고 완벽히 매핑해서 전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아이들마다 갖추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과정들을 지금 그 학령 인구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온라인 학습을 토대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다. 이게 교육부의 방향인 거잖아요. 아이들 학습자마다의 학습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온라인으로 제공받았어요. 아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학교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건 아이가 이해한 것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역으로 다시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저희의 어느 수업과 완벽하게 맞아요? 공터의 2.0 수업 모델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가 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학습이 블렌디드 돼서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진행이 될 건데 그것들에 대한 장점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보시는 하얀 박스인 거예요. 이제 일방향적 주입식 학습이 아니라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된 학습을 우리 아이들이 제공받을 수 있고 그걸 교육부가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 진행하고 있고 22, 23, 24년도에 확장시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끌어내겠다? 오프라인에서는 교수자가 해야 되는 역할, 그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은 기본 역할이었고 학습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학습 결과물들, 학습 과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습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교육부가 선생님들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건 도입했을 때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 원장님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일련의 이런 교육들이 사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룹 티칭을 하거나 이 본 수업을 할 때 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더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처럼 학교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아이들을 LMS를 통해 학습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인 어떤 교육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이미 저희 원장님들이 잘하고 계신 것들을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포인트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제안해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이들, 지금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애들이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오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입시가 시험이 이렇다 하는데 내신을 그래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현장에서는 받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다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조금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 애들이 그 과정을 밟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짚어주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의 평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수행평가 중심이 될 거예요. 지필평가는 CBT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CBT의 약자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으로 아이한테 맞추어진 세팅되어져 있는 테스트를 하면 돼요. 지필평가의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자, 역량을 키운다라는 거는 과정을 평가할 거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과정. 자, 과정을 평가하는 건 지필평가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과정을 담고 있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최종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필평가로 이제 예를 들면 뭔가 단순한 지식을 평가하는 유형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평가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질 거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적어도 어머님이 와닿든 와닿지 않든 여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공터는 알려드려야 나중에라도 아, 이거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 맞았네. 이렇게, 그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 과정을 평가받아온 아이들에게 대입이라는 제도가 지금처럼 적용될 거냐? 아니라고 예측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입 상담을 오시거나 재원생 어머님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것 또는 방향에 대한 걸 공유하실 때는 개정교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신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혹시라도 세부적으로 평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더 배경 지식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원장님들께. 그쵸?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올려놓은 자료들 중에 제가 중등 영어 교과 과정을 평가하는 그 파트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그냥 캡처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가부터 하까지의 내용들 중에요. 공터랑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뭐 예를 들면 밥원을 한번 볼게요. 표현 영역의 평가는 가급적 수행평가와 같은 직접평가 방식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거기에 평가 내용은 이제 과제의 유형, 채점기 명확하게 하고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R번을 볼게요. 듣기나 읽기 같은 이해 영역의 평가 시 디지털 텍스트, 디지털 텍스트라는 거는 보기 영역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건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텍스트 난이도, 읽기나 듣기 속도, 어휘, 언어 형식 수준 등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종 보충 자료 및 디지털 프로그램 괄호 열고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자, 연결되는 건 다 저희죠. 그쵸? 저희 프로그램들 막 떠오르실 거야. 자, 이렇게 이해 능력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피드백 학습을 통해 향상 과정을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는 공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파번을 보셔도 돼요. 파번. 영어학습 활동의 결과물을 온라인 공유 플랫폼 등에 축적하도록 지도하여 저는 대번에 뭐부터 떠올랐냐면 저희 학습관에 모든 기록들이 남겨져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나만의 강의 노트 같은 것들 전부 다 학습했었던 과정들을 모두가 보거나 축적, 누적 관리할 수 있는 건 이미 저희는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머님들이 상담 오셨을 때 지금은 정말 그런 얘기 하시는 학부모님들 저는 거의 요즘엔 대면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있으시다면 컴퓨터로 학습하나요?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원장님들은 반드시 응대해 주셔야 돼요. 필요한 거고 우리 아이가 더 빨리 제대로 잘 습관을 잡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요, 어머니. 그때 하실 거예요? 지금 먼저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들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느 시점에 진행되는 건지 진행 시점, 적용 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26년도에 다 적용돼요. 그럼 지금 중등부 아이들 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내신, 입시,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거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행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건 이 친구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중등부는 입시시켜야 돼라는 지배적인 생각보다는 이 친구들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끌어줄 것이냐. 저희 공터가 가이드 드리고 있는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부 아이들에겐 필수적으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각인한 상태에서 상담이 들어가야 어차피 상담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으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우선 정확하게 조금 정비하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미 잘 정비해 두시고 알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당연히 지금 진행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새로운 정보가 있으셨다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담 링크를 토대로 어떤 포인트로 설명하면 되는지 각각 이 파트가 무엇을 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저희 상담 링크 보면서 같이 PT랑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저희의 지금 상담 링크는 상담부터 웜업서부터 프로그램 안내까지를 스크롤 다운하면 순서대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상담의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상담하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하고 싶지만 엄마가 들을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있고 또는 이 어머님한테 여기부터 설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의 목적만 이해하시면 그것들을 연결해서 상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자, 여기는 이제 인트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들, 교육 과정이 이렇게 바뀐 거다라는 부분을 설득하실 때 필요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실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건 2100년도가 되면 노령 인구만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학령 인구는 없어져요. 이런 충격적인 현실, 어머님들도 알고 계신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되게 좀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배울 때의 선생님이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 그 시점에 배웠었던 선생님에게 저희가 배웠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선진국 반열에 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학습을 했었던 저희들이 선진국 반열에 든 지금의 아이들,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방식으로 교육을 지도한다라는 건 시기상, 이 변화의 속도상 맞지 않는다라는 것의 내용이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인트로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었냐 하면 로고 누르시면 첫 번째 페이지로 가요. 자, 정책의 흐름이 개정교과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부가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25년도에 이런 그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전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들을 써주시는 거죠. 아까처럼 테스트의 제도가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 페이지에서 같이 이제 녹여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저희는 중요한 영역은 바로 여기예요. 영어 교과에서 6대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한 걸 좀, 힘실어 말하고 싶다라는 건데, 자, 여기 파트를 PPT를 통해서 조금 포인트를 짚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6대 영역이라는 것 중에 이제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2개의 영역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2개의 영역이 무엇을 목적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보기 영역이에요. 자, 보기 영역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저희 어머님들께 상담할 때. 그 다음에 프레젠팅, 제시하기 영역이에요. 자, 프레젠팅이라는 거 발표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기 능력이라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기 영역이라는 부분은 제가 자, 22개정 교과에 영어 6개 영역 중에 2개가 늘어났다. 보기와 이제 제시하기 영역이다. 자, 그런데 이제 듣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듣고 눈으로 보는, 읽는 것들이었고요. 내가 이해한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은 뭐가 있었을까요? 말하는 것과 쓰는 것. 그래서 영어의 영역은 4개였던 거예요. 듣고, 읽기, 그 다음에 말하고, 쓰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기 영역과 제시하기 영역이 늘어났다. 그럼 보기 영역은 결국은 왜 늘어났냐? 우리가 정보를 취할 때, 영어를 이해할 때 결국은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던데 무엇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디지털을 분석해야 돼.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기 영역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영어로 전달받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은 전달받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보기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보기 영역이 해결해주는 2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이 필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받고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전달받고 있는 정보. 근데 비단 그것은 영어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학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눈높이 학습을 하겠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학이든 그게 과학이든 그게 국어이든 아이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어 과목인 거고 영어로 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컨텐츠를 전달받을 때 이 영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기 영역으로 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보기 영역,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할 때는 1번 무엇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된, 눈높이 맞는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터 영어는 이미 그 학습을 제공하고 있어요. 각각 과정에 맞춰서요. 맞죠? 그죠? 거기에서 초개인화 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러닝 패스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서 상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식으로 사실은 상담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시하기 영역, 프레젠팅 하는 거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자, 우리가 영어를 전달할 때 쓰고 있는 기존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스피킹, 말해보거나 영어로 라이팅, 써보는 형태였지만 자, 이제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 영어로 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발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것을 영어 영역에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6대 영역으로 늘어난 이제 보기 영역과 제시하기 영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2가지의 영역을 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희 원장님들께서 바로 떠오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의 본격적인 그레이드 1, 2 수업이 여기를 완벽하게 빌드업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목적에 대한 것들을 저는 먼저 약간 그 전달해 놓는 거예요. 아, 교육 과정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엄마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저희 학습을 이해할 때, 아, 맞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아,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내가 꼭 집에서도 또는 여기를 보내야 되겠네.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 2개의 파트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커리큘럼은 지금 원장님들께서 이제 여기 링크를 설명하실 때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공터영어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크게 범주를 저는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킨더, 그 다음에 그레이드 1, 2, 그레이드 3, 4, 5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상담의 포인트는. 자, 킨더 과정에서는 딱 떠오르시잖아요. 자, 공터영어는 킨더가 첫 번째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노출과 체득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이 파트는 저희 이제 그 상담 단계 소개하는 그 교육 자료 안에 있고 자료실에 그 PPT가 있어요, 원장님들. 그래서 거기 정리하실 때 같이 보셔도 좋아요. 자, 킨더의 목적은 크게 기본적으로 언어를 소통하게 하려고 하면 노출과 체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과 체득을 목적으로 하고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파닉스하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음가를 이해해서 그 내용들을 듣고 찾아내고 간단한 글들을 센텐스를 읽을 수 있게끔 만들고 나서 스토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패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턴 스토리 단계에서 목적이 뭐였어요? 체득의 목적. 패턴의 체득의 목적은 미국 아이들, 현지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한 패턴을 통해서 학습자가 뭐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영어로 적어도 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라는 게 킨더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학습을 했어요? 또는 저희에서 단계를 킨더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컨텐츠와 함께 그 다음에 또는 교재를 덧붙여서 같이 상담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여기까지 킨더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했다면 그레이드 1, 2에 갔을 때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자, 그레이드 1, 2의 목적은 크게 아웃풋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웃풋. 자, 아웃풋과 함께 본격적인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웃풋을 저희가 떠올릴 때 대부분은 말하기 아웃풋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파트뿐만이 아니라 아웃풋은 이제 말하고 쓰는 형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말로도 끌어내줘야 돼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킨더 과정이 15개월 과정이에요. 저희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전달 드릴 때 바로바로 맞아 15개월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왜 15개월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15개월이에요. 킨더는 15개월 과정 동안 아이들이 인풋하고 그 다음에 체득하는 과정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그레이드 1, 2 단계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뉘앙스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 그렇죠? 듣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 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봤었던 단순한 문장들을 이제 끌어낼 시기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끌어낼 시기다. 그러면 단순 패턴에 맞춰서 말했었던 것들에 대한 아웃풋을 뭘로 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던져주는 거고 내 생각을 간단하게 어떤 패턴, 글에 맞춰서 써보거나 그걸 표현해보는 시간이 그레이드 1, 2 과정에 담겨져 있어요. 저희 교재와 컨텐츠와 지도 방향이 다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그 2년 동안에 단계를 올라가면서 채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아이가 내 생각을 이제 고민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그렇게 글을 쓰면 되겠어 라고 해서 연습했다면 그레이드 3단계에 갔을 때는 3, 4, 5단계는 뭘까요? 3, 4, 5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저는 개인차와 역량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레이드 1, 2의 인풋을 어떻게, 아웃풋을 어떻게 끌어냈고 아이가 어떤 목표로 얼마만큼 집중해서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3, 4, 5는 갑자기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왜 우리가 학습의 어떤 포텐셜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이 친구가 그냥 미국 과정 그대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조금 더 디스커션 하거나 라이팅 하는 과정들을 끌어내줘야 되는 그 시기가 3, 4, 5단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큰 그림,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 이 파트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단계에 맞춘 설명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게 여기 뒷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희 링크를 잠깐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안내드린 파트가 여기 이제 6개의 영역 그리고 커리큘럼을 클릭한 상태였어요. 자, 커리큘럼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이 넥스트 버튼이 있고 하단에 바로 이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넥스트 버튼이 있을 텐데요. 여기 커리큘럼 범주 안에서 넥스트는 그 다음 교재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게 그 범주 안에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다음을 누르면 컨텐츠 그 다음으로 이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다음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원장님들 설명하실 때 상담 플로우가 그러시잖아요. 그죠? 단계 안내. 공통어가 어떤 곳이에요? 그럼 공통어 이렇게 학습해요. 단계별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아이 단계가 이런데 무엇을 학습하나요? 이런 질문을 일반적으로 하실 테니 그때 이제 주로 활용하시는 파트가 여기 컨텐츠 소개의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의 방향, 맥락을 이어가려고 보기 영역이라고 이렇게 그냥 지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 보기 영역을 클릭했을 때는 컨텐츠 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컨텐츠를 보고 각각가 지금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는 그레이드 1에서 학습하고 있는 아이들의 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이 컨텐츠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 리딩 스킬을 아이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어휘는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뭔지 아시죠? Our visit to the city was so much fun. I'm writing a superhero story that takes place there. 자, 가장 좋은 거는 원장님들께서 학습관에 들어가서 단계별로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바로 열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 링크는 학습관 컨텐츠 소개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때 제일 좋아요. 그럼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넣어놨기 때문에 스킵하시면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어머니 단어를 라지도 큰 거고 휴지도 큰 거고 다 큰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어떻게 배워요?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단어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를 배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배우게 돼요? 저희 단계에서 킨더 때부터 노출로 들었고요. 그레이드 1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학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픽션 파트에 들어가져 있는 보캐블러리면 그 넌픽션은 알고 계신 것처럼 연구 컨텐츠하고 수거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픽션과 넌픽션에서 학습 과정들을 다양하게 채우고 있는가 이런 설명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서브젝트 미디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레이드 1, 2는 뭘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배경 지식의 확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가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과 연결된 배경 지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들으면서 영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미국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더 깊이 있게 배경 지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학습 과정이에요. 자, 지금 이 컨텐츠는 저희의 GR1부터 제공하고 있는 미디어 채널이에요. Here's a challenge. Why does butter sometimes look like this, but other times looks like this? 제가 늘 이 파트를 설명할 때 저희 뭐 강사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의 어떤 그 이론 학습인 거잖아요. 여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건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는 건 바로 저희의 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이것을 소화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라고 연결 지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냥 유학 가지 않아도
아주 좋은 교과 컨텐츠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영어로 된 지식을 체득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예요. 이거는 어떤 어학원도 제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강한 프라이드로 저는 늘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그 미국학교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기를 눌렀을 때 이 학습관에서 담고 있는 특징만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미국학교가 나오는 게 보기 영역, 스피킹 말하기 영역에서는 저희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했다면 지금 저희 친구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원장님? 노출했어요.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체득의 공간이에요. 체득의 공간에 스피킹이라는 표현을 그냥 썼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아이가 원어민처럼 유창해지려면 또는 말하기 훈련을 하려면 원어민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1대1로 아무리 말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 돼요? 많이 다양하게 내뱉어 보고 훈련해 봐야지만 자기 것이 돼요. 자,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학습하고 있다라고 전달해야죠. 자,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발화의 습관을 누가 잡아줄 수 있을까? 집에서 잡아줄 수 있나요? 절대 잡아줄 수 없죠. 그렇죠? 집에서 잡아줄 수 없고요. 그 역할은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인토네이션, 그 다음에 아이가 깨부리지 않게끔 학습 습관을 잡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어머님 해결하실 수 없어요. 싸우실 거잖아요. 귀찮아서 제대로 안 보실 거잖아요. 나머지 저희가 학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습관의 시간이 킨더에게 그리고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든 학원이 여기를 놓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어학원에도 이러한 언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전부 다 대체로 뭘로 제공해요? 과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실한 아이는 잘하고 아닌 애들은 대충 하겠죠. 여기에 대한 관리가 없다라는 것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돌아보셔야 되는 파트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코칭해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하기의 습관, 옆에서 훈련을 잡아주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저희 학습 시간 안에 그 아이들이 프랩하는 시간 20분, 30분을 인딥 시간에 배정했어요. 그럼 그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습관을 잘 잡아주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꼭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 과정을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교재를 해결하거나 그다음 그룹 수업에 들어왔을 때의 질문이나 참여도가 달라요. 여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머님들께 상담하실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체득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공터 영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빙서부터 단어, 문장, 타이핑 전부 다 러닝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면 테스트는 게임의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어요. 테스트는 지루하면 안 되죠. 너무 어렵다 느끼면 안 되겠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는 게임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서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동기부여를 가지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 이 컨텐츠 속에 여기 페이지에서 해결하는 게 뭘까요? 30분, 20분의 인딥 시간이 왜 필요한지, 반드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6대 영역과 함께 연결시키셔가지고 상담으로 이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약간 저의 의견으로 저희가 주로 이제 상담 가이드를 할 때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에 대한 걸 안내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원장님들께서 이제 뭘 보여주세요? 어머님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배우는 단계는 뭘 배우죠? 교재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대부분 이어가시잖아요. 그쵸? 그럼 현재 교재 보여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공해드린 이 지금 교재 샘플이 그레이드 101에 유닛 하나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레이드 1 단계의 목적이 완벽하게 교과 과정이랑 매핑이 돼요. 지금 달라지는 개정 교과 과정이랄까. 그러니까 공터는 이미 그 방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커리큘럼과 교재를 구성했다라는 거고요. 거기를 강하게 이제 같이 어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유닛 하나가 적어도 무엇의 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픽션 파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리딩 스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완벽하게 그 스킬을 본문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타임 1, 2에서 학습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한 그 스토리의 내용을 토대로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완성됐다면 그 다음에 스피킹이라는 과목으로 가서 내가 그 스토리 자체를 어떻게 해보실 수 있어요?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해했었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본문에서 이 이해했었던 내용을 아이가 스피킹 과목으로 갔을 때는 아, 얘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문에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어 라고 표현해보고, 이거는 이해시킬 과정이 특별히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해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면 그냥 일반 교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표현했다면 여러분 여기 준비하셔야죠 해서 여기를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페이지. 아이들 스스로 제가 이제 GR 1, 2의 목적이 무엇으로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요. 그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거를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걸 아웃풋으로 끌어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요. 생각을 해볼 시간을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는 네가 이 상황이면 친구하고 누구를 소개해 줄 거고 어떻게 이야기 나눌 거야 라고 스스로 고민해 보게 했고요. 자, 그 내용들을 여기 스토리맵에 담아보고 아, 나의 새로운 다이얼로그로 완성하게끔 하는 과정이 어떤 것을 훈련하고 있는 중인가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바꿔본 상태에서 표현해보는 것까지, 이것을 연습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어요. 자, 표현한다라는 건 과목, 영역으로 따지면 스피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스피킹 수업으로 이끌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할 때는. 그래서 롤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도 이제 학습 과정에 녹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 크리에이션이 결국은 여기 상담 링크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랑 연결이 돼요. 자,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결국 수행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할 거다. 라는 건데 지금 샘플로 들어가져 있는 건 현재 아이들의 수행평가예요. 현재 중학교 아이들의 수행평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수행평가 스피킹 영역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대화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고요. 자, 선생님이 이거 질문할 거야. 여기 중에 랜덤으로 하나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 몇 월 며칠 날 언제까지 준비해서 오세요. 라는 게 지금 스피킹 수행평가인 건데요. 이거를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영어 기본기가 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이걸 준비시킬 이유는 없어요. 왜요? 저희 공터는 이미 이 과정을 킨도 때부터 사실은 했었고 그레이드 1은 이것 이상의 학습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했잖아요.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다이얼로그로 완성하는 아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배운 내용에 대한 대답을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으로 상담을 연결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행평가는 이 정도 수준인데 어머니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학습을 하는 아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유닛이 지금 GR에서부터는 하나의 유닛에 타임 1, 2, 3, 4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라이팅 과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이팅에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었냐? 아이가 배운 그 이제 스토리의 주제와 연결된 주제와 맞는 나의 글을 써보는 시간이에요. 나의 발표. 자, 라이팅 파트는 무엇과 6대 영역 중에 무엇과 연결하시면 되냐 하면
presenting, 제시하기 영역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특정 주제를 놓고 쓰게 될 텐데 그 주제가 낯설지 않도록 아이가 리딩에서 배웠던 friendship, 우정에 대한 걸 가지고 친구 소개하기 글을 쓰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주시고 자, 글을 쓸 때 기본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할 것이냐. 이것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아이 스스로 해볼 텐데 저희 원장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페이지는 간지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를 보면서 고민하겠죠. 이렇게 글이 써지는구나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본격적으로 자기가 글을 쓸 거예요. 지금 보시는 친구 소개를 할 때 글을 쓸 건데 자, 여기는 그레이드 1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뭔가를 기획해 보는 것보다 이 질문을 내가 이 글을 쓸 때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친구 소개하게 할 때 친구 이름이 뭐야? 너 친구 누구? 어떤 친구랑 친해? 질문을 해주실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아기가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어떤 그 외모의 특징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그 친구 머리색은 뭐 갈색이고 그 다음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그레이드 1이기 때문에 어떤 외모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키가 크니 작니, 머리 색깔은 어떠니 이런 눈높이에 맞춘 질문으로 교재에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가 해당 글을 쓸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이미 교재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의 글을 완성하게 돼요. 이쪽에. 이렇게 어머님들께 이제 그 각 파트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글을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무엇을 진행하냐 하면 무엇을 진행하죠, 저희가?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발표라는 걸 진행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글을 쓴 친구예요. 이 정도를 아이가 그레이드 1부터 훈련을 했다라고 하면 중학교에서 보고 있는 수행평가는 어머니 지금 이런 수준의 글을 쓸 수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대체로 지금 그 중등 과정에서 평가하고 있는 방식은 아이가 해당 레슨에서 배운 그래머 포인트를 라이팅하는 과정에 녹일 수 있도록 조건을 주죠. 투부정사가 메인이야. 그럼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문장이 몇 개 들어가라는 조건값을 주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질문에 맞춰서 지금처럼 주제를 던져줬을 때 거기에 맞는 글을 쓰십시오라는 어떤 디렉션들을 주게 될 거예요. 대체로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 만약에 이 친구가 이걸 아예 손도 못 댄다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지필평가 점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필평가에서 그래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아이들이 그 레슨에 배운 when이라는 접속사 이해 못하고 투부정사 이해 못할 리 없죠. 그거는 따라가는 과정에서 해결을 할 거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 이 조건에 맞춰서요. 어머니 지금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해도 연결시켜서 쓸 수 있어요. 문법은 조금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어머니 저희 아이는 문법을 해본 적이 없고 또는 지금 문법을 방학특강 때 연결해서 하면 되고 또는 학교에서 이 정도 수업을 따라가는 아이는 그 레슨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적용합니다. 라는 형태의 상담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되고요. 약간 난이도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보여주는 중학교 3학년에 이제 모 학교의 지금 수행평가인 건데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이거 학교마다 좀 차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주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자 수 제한, 문장의 제한을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문법 요소는 없었어요. 여기 평가는 어휘나 어법 오류 주의해라. 그거 감점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에 뭐냐 하면 자, 이것을 프레젠팅 할 때 너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툴은 도화지, PPT, 프레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3분 안에 발표해. 자, 3분 안에 발표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해봤어야 되고요. 포인트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정도가 실제로 제시하기에 어떤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과정을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아이들이 발표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걸 지금 공터가 준비시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도화지 PPT 프레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라고 해서요. 여기를 보여드리죠. 자, 어머니 이미 아이들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PPT 이용해서 다른 과목에서도 발표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발표 과정들을 이미 공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라고 해서 발표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면 Dad and I are going on a trip. Dad wakes me up very early. It is still dark. 자, 매번 레슨이 끝날 때마다, 유닛이 끝날 때마다 이러한 과정들의 발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킨더 때부터 사실은 훈련을 했잖아요. 패턴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 올리는 아이들이에요. 수행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미 그 과정으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학습 농도, 방향을 완벽하게 언어적으로 맞춰가고 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가 여기까지예요. 상담하실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 지식을 노출하다, 뭐 이런 것들을 플랫폼 소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들어가져 있는 이 모든 각각의 플랫폼들은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 사실은 이 라이브러리 채널은 따로 영상으로 안 넣었어요. 여기는 그냥 이미지만 있어도 충분히 말로 설명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그 다음, 얼리버드 채널은 시간에 따라서 못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넣어놨으니,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있다, 뭐 이런 목적이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이 지금서부터는 플랫폼 소개라고 봐주시면 돼요.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아이들이 챌린지는 이제 부가 챌린지에 대한 내용이고, 배틀그라운드도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어제도 보셨던 교육 때 보여드린 이 영상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프로그램의 이 플랫폼의 장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수업에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다는 현장에서 해결하시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툴을 이용해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파트는 이제 그레이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페이지를 저희 이제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그레이드 2 이상의 또는 외부 학원에 고레벨의 학습을 한 아이 또는 국제학교를 다녔었던 아이가 오게 되면 지금 러닝 패스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서 초개인화 맞춤 학습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페이지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직접 들어가셔서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LMS에서 아이들의 학습 기록들을.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지금 시점에 저희 원장님들 상담하신다고 하면 러닝 패스가 그레이드 2부터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쭉 단계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여기까지의 커리큘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등과정의 디플로마가 가능하고 각 주별 이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연결된 학교로 대학 진학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최종 이 상담 링크가 담고 있는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제 그 포인트들에 대한 거 안내를 드렸어요. 그 상담 링크는 보시면서 이런 포인트로 진행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정교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정리하시면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상담이 가능하실 것 같고 더 확신을 가지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시다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금요일인가요? 그쵸? 네. 일주일 동안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후까지 수업하시면서 교육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교육받으신 거 토대로 추가적으로 교육이나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요청 주시면 추가 교육 또는 상세 안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